여성 1호. 본캐가 배우라고요 지금. 아, 요새 부캐가 너무 유행하는데 그냥 본캐가 배우고요. 지금 부캐는 강철비추의 경호원 역할이었던 배운 거예요. 알았어요? 대한민국에서 초탄이 실탄이 아닌 그 권총을 소지하고 다닐 수 있는 기관이 몇 개가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사실 뭐 경찰 같은 경우도 공포탄이 먼저고 또 이제 군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권총을 쏘는 그 직업군은 많지는 않아요. 다들 소총을 쏜다든지 아니면 자동화 총기 다른 걸 쏘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초탄도 실탄이고 실제적으로 그걸 가장 위급한 순간에 뭐 정말 뭐 대통령이라는 어떤 행정기관을 경호하기 위해서 쏴서 사람을 제압을 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뭐 총을 못 쏘면서 총을 가지고 다니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훈련을 하고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몇 대 대통령까지? 제가 한국에서는 3분을 모셨는데 이게 호칭이 저는 이제 사람에 대한 호칭이 아니라 이제 기관에 대한 호칭이니까 계속 이게 님을 뭐에 따라 붙이고 안 붙이는 거에 대해서 혹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노무현 대통령님, 이명박 대통령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까지 모셨고 뭐 외국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국빈 방한하는 뭐 예를 들어 뭐 한중일 뭐 미국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나라라서 뭐 그런 부분들도 많이 기억에 남고 2004년도에 경호원 되셨고 제가 2004년도, 2005년도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 시범을 했었거든요. 저는. 제가 보지 않았을까? 어디서 하셨어요? 영빈관? 아니면? 대령 아니 저희 국군의 날 행사를 할 때 그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앞에서 우리 이제 시범을 보이고. 저 갔던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외를 방문할 때, 순방할 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 전용기라고 하는데 거리사항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전용기가 있고 공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공군 1호기, 2호기 뭐 이렇게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예를 들어 더 장거리를 가야 된다든지 뭐 수행원의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럴 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번갈아 가면서 그때 전용기를 임대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해서 그 안에를 그 행사 목적에 맞게 바꿔야 돼요. 그런 대통령 전용기에도 기내식 나오죠? 나오죠. 잘 나오나요? 똑같이 나오나요? 똑같이 나와요. 뭐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급하게 뭘 입으로 먹었는지 코로 먹었는지 기억이 없어서. 근데 단거리 갈 때, 요 동아시아권 갈 때 제가 공군기를 탔는데 그게 벌써 몇 년? 15년 한참 전했는데 그때 당시 메밀국수가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근데 메밀국수가 나왔는데 메밀국수인지 몰랐어. 뭔지 몰랐는데 갑자기 기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메밀국수면 국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잡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대통령님이 먹는 그런 음식들은 그 기미상궁이 따로 있어요? 기미상궁. 사실 그 검식이라 그래요. 검식이라 그래서 저희가 그 일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검식 파트가 있고 검식관님이 계시고 또 그게 단순히 뭐 이제 옛날로 치면 뭐 독이 있는지 이런 거지만 뭐 그 음식이 예를 들어 변질이 됐을 수도 있고 물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어떤 알러지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체크를 하는 그 파트가 있어요. 근데 겉모습만 봤을 때는 어디 힘 좀 써겠어? 라고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일반인들이. 그런 거 너무 좋아요. 천상 여자로 보이고 싶어요. 여자. 본캐가 여배우라고요, 지금. 본캐가 여배우인데, 정말, 네. 근데 알고 보면은 태권도 5단에 무시무시한 어떤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안에도 뭔가 장착을 하고 오신 건 아니에요? 들켰어요? 네. 이거만한 무기가 없어요. 이거만한 게. 이걸로 맞으면 웬만하면 다 그냥. 근데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많이 오히려 싸우면 이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하면은 뭐 오빠도 못 추릴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운동 많이 하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다 피해 다녀요. 아시잖아요. 예. 사실상 솔직히 얘기해서 처음에 어떤 소명의식이 있어서 그 직업을 가진 건 아니었는데 들어가서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게
경호관으로서 사는 것보다 경호관으로서 죽는 게 더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는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호관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야, 너 싸움 되게 잘하겠다. 야, 너랑 뭐 하면은 뭐 장난 아니겠다 하는데 경호관은 사람을 가격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맞아주는 거예요. 방어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방탄복을 입는 게 내가 총싸움에서 살려고 방탄복을 입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있는 피경호인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통상 저희끼리 막 농담으로 그래요. 야, 이거 앞에서 뚫려도 뒤에만 안 뚫리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방탄을 한 면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차피 살면서 한 번 죽잖아요. 누구든지 죽잖아요. 아파서 죽든 뭐 사고를 하든 뭐 늙어서 죽든 하는데 어차피 살다가 한 번 죽을 거면은 남을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희생은 없는 건데 그게 더군다나 어떤 뭐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어떤 행정기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은 너무나 이렇게 무슨 대사 외운 것처럼 막 얘기한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진짜로 저는 약간 그 생각은 있어요. 지금이라도 어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가서 응당할 수 있는 네. 그런 상대를 국가가 부르면은 또 저도 다시 들어갈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입대합시다. 이 밑으로 가긴 싫어. 이현이 너무 쓸 것 같아. 네. 아니, 그 썬루프에서 딱 한 명이 딱 서 있잖아요. 네. 그럼 왜 서 있는 거예요? 내가 궁금해. 왜 서 있는 것 같으세요? 왜 서 있는 것 같으세요? 좀 더 멀리 보려고 사방을 좀 넓게 차 안에 있으면 아무래도 이게 사각지대가 있잖아. 그렇다고 위에 올라간다고 시력이 2.0에서 3.0이 되는 건 아닌데. 주변 상황을 볼 수 있으니까 혹시 이렇게 위에서 보는 건 아닌가? 사실 그게 맞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떤 의존적인 거나 뭐 위력적인 걸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들을 하는 거고 그 사실상 그 안에서 어떤 이제 뭐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겠죠. 굳이 거기에 그냥 얼굴 자랑하려고 나와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은 있고 그 사람이 하는 기능이 있어요. 명확하게 있어요. 근데 사실 요거 번외로 하면은 그거를 약간 하다가 가끔 가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그 숙련이 잘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올라가가지고 이제 사주 경계를 하면서 본인이 하는 역할들을 명확히 하는데 그 어떤 행사장을 올라가는데 조금 아이가 일찍 나간 거예요. 후배인데 이게 어느 정도 차가 서서히 굴르면서 사람들이 딱 멀리 있고 그럴 때 딱 멋있게 나와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휙 나갔는데 위에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 일찍 나간 거지. 그래서 이제 나가서 일단 나가긴 나갔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올라가면서 그 의전 진입로를 했던 친구도 있었고 뭐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선글라스를 쓰고 나갔는데 본인도 사실 긴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처음 해보는 친구 같은 경우는. 근데 나중에는 뭐 이제 사람이 눈을 마주치는 게 어색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쏘아보기 때문에 경호관들이 이 선글라스를 많이 착용하는데 그 친구도 이제 선글라스를 차고 나갔죠. 근데 선글라스 알이 한쪽이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만 몰랐어요. 너무나 슬픈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답니다. 네. 지금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죠. 강철기 2. 네. 보셨죠? 보셨나요? 게스트에 대한 예의가 없어. 안 봤어요, 보니까. 피디님 보셨어요? 카메라 감독님 보셨어요? 안 봤어요? 여기 봐. 아무도 안 봤어. 나 갈래. 잠깐 갈래. 자, 우리 영화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강철기 2. 거기서 또 경호팀장을 맡으셨다고. 근데 지금 배우 얘기하려고 영화 얘기를 했는데 또다시 경호원 얘기를 하고 지금 그래서 무한 루프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배우 이수련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자막 꼭 넣어주세요. 배우 이수련이에요. 본캐 이수련. 아, 정말. 사실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청와대 뭐 여성 1호 경호관 출신이야. 근데 뭐? 근데 네가 연기 전공했어? 네가 연기 잘해? 그죠? 네가 뭐 근데 뭐 특별한 거 있어? 이런 게 너무 싫고 나의 경력 파리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서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땐 이걸 숨겼어요. 정말 숨기고 그때가 나이가 34살 그때인데 그나마 태권도라는 경력을 누가 이제 좋게 봐줘서 액션 영화를 준비하는 팀이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정말 무술을 정말 사랑하는 감독님이랑 배우들이라서 실제로 대역 없이 모든 액션을 소화할 수 있는 배우를 찾는다. 운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서 그 팀에 합류가 됐는데 그게 굉장히 또 모든 무명 배우들의 굉장히 고생길이 험난한 험난 여정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따라라란 따란 네, 그녀는 오늘도 달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믿지 마.
아직까지 단역만 몇 번 해봤기에 이번에 맡은 여주인공 역할이 더 비중 있게 다가온다. 그 처음에 소개가 됐어요. 제가 메인이 아니었고 그 영화를 만드는 메이킹 과정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 이력이 소개가 된 거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 둘씩 물꼬가 트였어요. 그 물꼬가 트이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는 경호관 역할, 경찰 역할, 그다음에 어떤 제가 무술을 써야 하는 역할 같은 경우는 아예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아예 전혀 안 해서 초기에 보면 사실 뭘로 했었냐면 뭐 누구 친구, 그러니까 주인공의 친구, 아니면 기자, 술집 마담, 뭐 이런 역할을 오히려 제가 더 찾아가면서 했어요. 소개팅 역, 뭐 이런 역할을 해서 처음에 하다가 근데 나중에 예능으로 풀리고 점점 이제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경호관으로서의 이력이 있다는 것들을 더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지금 은하 언니처럼 나보다 예쁘니까 언니, 그러니까 은하 언니처럼 좀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좋게 봐주셔서 그래, 그럼 어차피 알려진 바당에 하지 뭐 해서 사실 저한테 마지노선이 경호관 역할이었어요. 경호관 역할은 사실 별로 정말 언젠가 내가 주인공이 됐을 때 마밤 하면서 그 연기력을 인정받은 그 배우가 이제 다시 옛날에 그 역할을 한다라는 그 느낌으로 가고 싶었던 어떤 저만의 로망이 있었어요. 사실 단역을 하든 조역을 하든 어떤 작품 안에서 내가 연기를 해서 밥을 벌어먹고 내가 나의 성취감을 느끼고 나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으로 나는 배우인데 아직까지는 자꾸 제 앞에 그 수식어가 붙는 거죠. 지금 제가 이 은하 캠핑이라는 굉장히 인기 많은 우리 은하 언니의 성덕이 되어서 여기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도 사실 제가 지나온 그 10년간의 그 수식어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이런 곳 쪽으로 노출이 되긴 하지만 이런 기회를 저는 이제 잘 해서 본캐 배우 이수련으로 더 이제 연기를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 뭐 특별한 생각이 없네요. 지금 너무 많이 털린 것 같고요. 내일부터 저 그 소재가 불분명하면 저 좀 행적을 좀 찾아주세요. 저 어디 끌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큰일인데. 네, 앞에 수식어는 이제 지우고 배우 이수련 씨로 희망과 도전에 수식어가 더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은하 캠핑은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현장에 나와서 성공한 덕후 여기 은하 언니 팬이 된 배우 이수련이고요. 멜로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주전공이고요. 앞으로 조만간 언니랑 같이 그 대청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언니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